생물 다양성이라는 크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합쳐서 그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규모가 좀 다른 거야.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규모냐? 요거는 한 종 내에서, 즉 한 개체군 안에서 그 개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강의실 안에도 사람 종이 여럿 있잖아. 근데 다 다르게 생겼잖아. 무슨 차이냐고. 유전적 차이네? 이 소린 거야.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됐어? 근데 유전적 다양성은 언제 언급이 됐냐면 2단원에서 언급이 됐었어. 네. 기억도 안 나지, 그지? 2단원에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관한 얘기인 건데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핵상이 2n에서 n으로 감소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염색체를 무작위로 선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염색체에 무작위 선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2의 n승만큼 생기는 거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조합만 2의 n승, 이게 23승이 생기는 거야, 사람은. 근데 거기에 두 번째는 교차까지 발생하면 유전자 구성 훨씬 다양해지지. 마지막으로 수정 과정도 무작위 수정이 일어나. 무작위 수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정자가 2의 n승, 난자가 2의 n승인데 무작위니까 곱으로 늘어나겠지. 따라서 수정란의 염색체 조합이 2의 2n승만큼 생기는 거야. 저기에 교차까지 고려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뚫고 니네의 유전자 조합이 생긴 거야.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도. 그래서 형제자매가 있으면 뻔하잖아.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똑같이는 안 생겼지, 그치? 심지어 일란성 상생아도 잘하다 보면 조금 달라지거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야. 반면에 그럼 종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종 자체가 여러 가지인 걸 얘기하잖아. 그럼 대상은 한 생태계 내에서야. 생태계라는 거는 환경을 포함한 개념이지. 그럼 한 생태계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아니? 자, 이때 종 다양성을 따지는 지표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종의 수가 당연히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큰 거지. 근데 종의 경우의 수는 똑같은데도 분포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분포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고. 똑같이 ABCD 4개의 종이 있어도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간 쪽이 훨씬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왜냐하면 ABCD 똑같이 있는데 특정 종이 희소종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 지역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종인 거야. 그래서 분포가 고른 게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라고. 됐니? 그리고 종 다양성이 클수록 당연히 생태계는 안정도가 높다. 왜냐하면 종 다양성이 크다는 얘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럼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먹이를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먹이를 먹기 때문에 특정 종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그 상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어진단 말이야. 됐어?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이거는 생태계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가지. 그럼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생각을 해봐.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 안에 있는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 훨씬 커지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물속은 수생군집이라고 하고 저쪽 육지는 육상군집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랬을 적에 물속에만 사는 생물, 육지에만 사는 생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두 지역이 인접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인접 지역에서는 양 지역을 넘나드는 종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한 종류의 생태계만 있는 것보다 여러 생태계가 인접해 있을수록 종 다양성 훨씬 커지는 경향을 갖는 거지. 이해되죠? 응. 그래서 밑에 자료 해석을 봅시다.
자, 이쪽에 나무의 종류들이 보이지? 군집 1은 나무가 A, B, C, D 4개의 종이 딱 표시가 돼 있어, 심지어. 그치? 그럼 군집 2는 어떨까? A종이 졸라 많아. 그치? 그 다음 B종이 있니? 여기 있지? 잘 보면 있어. C종 있니?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D종은? D종은? 아, 이게 D구나. 이거 D구나. 얘가 C네. 그치? 근데 딱 봤을 적에 어디가 다양해 보여? 그냥 그림으로 봐도. 군집 1이 다양해 보이지?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자고. 개체수를 비교를 할 거야. 군집 1에서 A 개체 몇 개니? A 몇 개 있어? 5개. B 개체 몇 개 있니? 얘도 5개 있지? 그지? 아, 설마 그림 못 찾고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지? C 개체 몇 개? 몇 개? 5개. D 개체 5개. 정말 골고루 섞였지, 그치? 자, 이제 군집 2로 가볼게. A 개체 몇 개니? 몇 개니? 16개. 그지? B 개체 몇 개? 1개. C 개체 1개. D 개체 2개죠. 그 종달성 어디가 높은 거야? 군집 1이 훨씬 높은 거지. 종은 ABCD, ABCD 4개의 종이 같이 있지만, 똑같이 있지만, 분포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종 다양성은 당연히 어떻다? 군집 1이 크다. 왜 그런 거야? 왜 군집 1이 종 다양성이 높다고? 분포가 여기가 훨씬 고르다고. 그럼 봐봐. 군집 2에서는 B종하고 C종은 1개밖에 안 남았어. 그치? 그럼 얘네는 이 지역에서 뭐가 된 거야? 희소종이 된 거지. 대신 A는 무점종이 된 거죠. 이게 여기 다 덮고 있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응? 됐어? 응. 자, 일단 그 다양성이 파괴되는 원인들을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사는 지역이 없어 뒤지겠네 이 얘기야. 근데 단편어라는 건 뭐냐면 거기 그림에서 보듯이 서식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막 도로가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야. 쪼개진 거야, 지역이. 그럼 뭐냐면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래서 면적 감소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 근데 그 면적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훼손되는 비율은 훨씬 커져. 왜냐하면 이런 중앙에 살던 종이 있으면 어떻게 얘는 서식지 날아간 거지. 몽창 날아간 거야. 또 그냥 원래 한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차이 치이고 로드킬 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이런 게 단편한 거야. 이런 게. 단편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옛날에는 산에 도로를 낼 때는 산을 깎아서 이렇게 돌고 돌고 막 이렇게 해놨었거든. 그럼 뭐야?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면 거기 원래 왔다 갔다 하던 동물들이 자기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떡하니? 터널 뚫어버리지. 그러면 걔네가 다니는 길을 최소화해서 이제 그 훼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 뻔한 얘기야.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생물이 아닌데 외래종이 들어왔어. 그럼 뭐니? 먹이 연쇄 안에 얘가 없어.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애들도 걔를 먹이라고 인식조차도 못하겠지. 잡아 먹을 수 있는 애조차. 반면에 얘는 들어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라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상태가 되니? 초창기는 천적이 없는 상태가 돼. 그래서 훅 번식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막 30년, 40년 지나서 토착화가 되잖아. 그럼 먹이로 인식하면서 먹이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100%는 아닌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 그만큼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제목 봐봐. 불법 포획. 뭐야? 불법이야 잡으면. 그 소리야. 잡으면 안 되는데 잡는 거야.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지. 특히 이제
그 어선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어린 치어들은 다 놔주잖아. 개를 잡아도 꽃게 같은 거 잡을 때 또 새끼 개들은 다 놔줘. 왜? 걔네가 자라야 우리가 먹을 게 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새끼들까지 다 잡아들이면 남에긴 거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뭐 기타 인간 활동으로 인한 블라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앞에 거 중에서 인간 활동 아닌 거 있어? 없지? 즉 지구 생태계 위협하는 건 닌겐이네? 이 소리야. 그치? 정리하면 그 소리예요. 됐죠? 자, 확인서 한번 보면 T1일 때는 한 지역이었어. 그치? T2일 때 도로가 뚫리면서 서식지가 쪼개졌어. 이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때 보니까 도로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 면적이 20%가 감소했어. 얘가 20%를 날려먹은 거야. 자, 그래서 T1 시점과 T2 시점에서 종에 따른 개체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T1 시점에서는 A, B, C, D 4개의 종이 총합이 320마리가 있었어. T2 시점에도 4개의 종이 있기는 해. 그럼 딱 보니까 비율이 변화가 일어났지. 그리고 256마리가 남은 거야. 몇 마리 감소했어? 또 산수네? 몇 마리 감소했니? 그 몇 마리? 64마리가 감소했네? 그럼 몇 퍼센트 감소한 거야? 20% 감소했지. 아, 너네 숫자 진짜 약하구나. 구몬 수학 안 했네, 어릴 때. 자, 보자.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전체 총 개체수로 보면 면적이 감소한 만큼 감소했어. 근데 이 구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A종은 65마리에서 21마리까지 감소했으니까 감소 비율이 되게 높은 거지, 얘는 지금. B종은 별 차이가 없어. 영향을 별로 안 받은 종인 거야. 그럼 애시당초 얘네는 막 요런 데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안 움직이고. 자, C종은 어떻게 돼? 감소했어. 몇 마리 감소했어? 16마리. 그러면 몇 퍼센트 감소한 거니? 어라? 얘도 20% 감소했네? 이 얘기지? 그지? D는 사실 100마리에서 95마리면 감소라고 하기도 그래. 이건 거의 비슷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B종과 D종은 도로가 뚫렸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A는 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고 B종은 감소한 비율만큼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 갑시다. 1번. T1과 T2에서 종 다양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T1이 크죠. 분포 비율이 더 고르니까 T1이. 2번 T1과 T2에서 우점종 제일 많은 애 누구야? 둘 다 D지. 어쨌든 D의 개체수가 제일 많아 지금. 자, 3번 T1과 T2에서 C의 밀도인데 얘들아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계산을 했었죠. T1과 T2를 비교하래. 근데 잘 봐봐. T1일 때 비해서 T2일 때 면적이 20% 감소했지. 근데 C종의 개체수도 20% 감소했지. 그러면 밀도는 같은 거지. C의 경우는. 됐어? 자, 4번. T1, T2에서 이번에는 상대 밀도를 비교하래. 상대 밀도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총 개체수분의 그 종의 개체수 비율인 거지.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할 건데 잡아봐. 전체 개체수 몇 프로 줄었어? 20%. 근데 C 개체수도 20% 줄었지. 그러면 상대 밀도도 얘는 같은 거지. 이 경우는. 됐어? 5번. 그럼 단편화가 종 다양성에 미친 영향은 뭐겠어? 종 다양성을 감소시켰네요. 이 소리. 그래서 지금 건너뛴 그 확인 문제랑